심혈관 질환은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을 일컫는 말이에요. 심장은 몸 전체의 산소와 영양분이든 혈액을 순환시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이 심장과 함께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혈관도 아주 중요한데요. 건강한 혈관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란 이렇게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겨 몸에 이상이 생기는 모든 질환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그리고 뇌졸중 등이 있어요. 먼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관상동맥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으로 심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게 되죠.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할 때는 가슴에 압박감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협심증이라고 불러요. 협심증은 증상이 일시적이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이 상태가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장마비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 근육 일부가 산소를 받지 못해 괴사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때 강한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숨이 가빠지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하죠. 심장마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신속히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상태랍니다. 다음으로는 심부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심부전은 심장이 약해져서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심부전이 있는 사람은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 해도 숨이 차고 부종이 생기며 증상이 심할 경우엔 휴식 중에도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심부전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질환이에요. 심장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심부전이 진행될수록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부정맥도 심혈관 질환에 속해요.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면서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한 리듬으로 뛰는 경우 등이 모두 부정맥에 해당해요. 부정맥은 경미한 증상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면서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인데요. 이 상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면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뇌로 가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뇌졸중이란 뇌의 혈액 공급이 끊겨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뇌졸중도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 중 하나예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손상되는 허혈성 뇌졸중이고 두 번째는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로 출혈이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 발생하면 갑자기 말을 하기 어려워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해요.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심혈관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크게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 등이 있어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내 산소 농도를 낮추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또한 고혈압은 혈관 벽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고지혈증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플라크가 쌓이고 혈관이 좁아져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 역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예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쉬워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죠. 비만과 운동 부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요. 과체중이 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쉽고, 운동 부족은 심장을 약하게 만들어 혈관 건강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또한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도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반면 조절하기 어려운 요인에는 유전적 요인, 나이, 성별이 있어요.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더 경직되고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쌓이면서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더 높은데요. 여성도 폐경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과일과 채소,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먹는 것이 좋아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산이라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반면에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고, 나트륨과 설탕이 많은 음식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보다는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은 심장 건강에 좋은데, 꼭 운동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자주 움직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계단을 이용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도 필수적이에요. 흡연은 혈관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끊는 것이 좋아요. 흡연을 멈추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술도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음주 습관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